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네. 예, 인사. 예.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 이름은 강광일이고요. 라이프 플래닝 연구소에서 마케팅하고 세일즈 담당하는 이사로 있습니다. 혹시 연세가 혹시 어떻게 되실까요? 다음 달에 만으로 72세 됩니다. 진짜요? 네. 이곳이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지금 저희 라이프 플래닝 연구소가 있는 을지로 1가 한국 을지 빌딩입니다. 지금 11시 10분부터 저희 그 대표님 주관으로 회의가 있어서 저는 회의실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네네네. 네, 그럼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예. 네. 그걸 안 갖고 나왔네. 그래요? 이게 있어야 되는데. 먹고 전화기를 두고 나갔어요. 얘기 있었는데 일단 그 정부 지원 기술 쪽으로 이제 기업들의 니즈를 제가 정리를 해봤을 때 이 정도가 이제 저희한테 필요로 하는 그 마케팅 메시지인 것 같더라고요. 그 대표님하고 회의를 이렇게 쭉 하신 걸 봤는데 젊은 세대의 대표님하고 특히 이제 또 여성 또 대표님이잖아요. 하고 일하시는 데 있어서 업무 지시 받을 때 좀 어려운 점이 뭐가 있을까요? 업무상으로 어떤 저희는 애로점은 느끼지는 못했고요. 처음 같이 일할 때는 대표님 그 말씀하시는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그 캐치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그 당시에 있었지만 이제 그 잘 조율이 돼서 문제가 없습니다. 젊은 대표님이라고 해서 다르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이제 업무라는 거는 뭐 나이하고 관계없고 사실 업무로 만났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거를 어떤 업무를 우리가 같이 해야 될 건가 그런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불편한 건 없고요. 대신에 이제 조금 이제 젊다 보니까 나이 든 분들하고 같이 대화할 때 그 속도 있잖아요. 그런 게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제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때도 잘 캐치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 이제 이런 태블릿을 갖고 있으면서 그때그때 적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보면은 또 그때 어떤 일을 얘기를 했는지를 알고 있어서 일하는 데는 크게 뭐 불편함이 없고 그렇습니다. 몇 년 같이 근무하신 거예요? 저는 네. 이제 거의 2년 돼 갑니다. 작년 초부터 시작했으니까, 예. 이사님. 저는 2월 달부터 했으니까 이제 한 8개월. 6, 7개월. 6, 7개월. 그럼 제일 오래 되신 건가요? 예. 저는 이제 한 4개월 정도 됐습니다. 4개월? 제가 되게 짧습니다. 네네. 그럼 박사님은? 전 한 1년 됐습니다. 1년 정도 되셨고. 예. 대표님의 단점 없습니까? 단점? 단점은 이제 아무래도 젊으시다 보니까 열정과 패기가 너무 높으셔서 저희가 좀 따라가기가 좀 벅차는 부분들이. 계획을 좀 약간 무리하게 잡는다? 뭐 무리하는 것보다는 조금 도전적인 목표를 많이 이제 추구를 하시는 부분들이 저희가 좀 따라가기에 좀 흑흑되는 경우가 좀 있죠. 네. 뭔가 권위의식 이런 건 없으신가요? 절대 없죠, 그거는. 오히려 그 젊은 대표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시니어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은 뭐 얘기를 해도 될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고 뭐 그런 거는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우리도 그런 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출근은 몇 시에서 퇴근 몇 시에 하십니까? 그 부분은 또 하나의 불편한 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왜냐면 지금 딴 데는 제가 이제 2군데 더 나가고 있지만 거기는 보통 보면은 9시 시작을 해서 9 to 5 있잖아요. 5시에 끝나는데 여기는 조금 늦습니다. 9시 반에 와서 6시 반에 퇴근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당겼으면 좋겠는데 그게 통상적인 탄력 근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한지는 아직 얘기는 안 해봤지만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뭐 야근도 자주 하시나요? 야근은 우리 대표님께서 거의 매일 하시고요. 저희는 그 시간을 가능한 한 지키고서 출퇴근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물론 경우에 따라서 이제 입찰을 앞두고 있거나 그 어떤 데드라인이 있을 때에는 특별하게 좀
연장 근무, 야근이라기보다 연장 근무는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전에 있던 직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초과 근무에 대해서 굉장히 그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제가 또 이제 운영 지원 쪽에 있는 제 밑에는 200명의 직원이 있었어요. 거의 뭐 회사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초과 근무에 대해서 굉장히 그 컨트롤 하니까 출퇴근 또 그리고 점심시간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도 굉장히 그 많이 관리를 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은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초과 근무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우리가 뭐 그런 부담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 필요하면 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 거고 또 재취업을 해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들 이제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이제 직장 근무를 해왔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알고 있어서 사실은 실제로 이제 출근 시간보다는 또 일찍 나오죠. 대부분 한 30분 뭐 길게는 1시간씩 뭐 저도 오늘 아침에 일찍 나왔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필요하면 빨리 나오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출근 시간 이전에는 나오고 또 퇴근 시간 이후에 항상 퇴근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어쩔 때는 보면은 뭐 퇴근할 때 가까이 돼서 그 전에 좀 시작이 된 회의가 있다면은 좀 길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초과 근무 또 출퇴근 이런 데 대해서는 전혀 부담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님은 식사를 하나요? 같이 할 때도 있고 또 따로 하실 때가 더 많긴 한데요. 예. 아. 예. 왜 따로 하실까요? 많은 경우 저희들 점심하러 나간 그 시간에도 앉아서 일을 하십니다. 그런 경우 샌드위치 드실 때가 많고요. 또는 다른 데하고 또 약속이 돼가지고 또 밖에서 따로 하실 때도 있고요. 근데 저희하고 같이 할 수 있을 땐 또 같이 하시기도 하고 그 뭐 특별히 정해진 건 따로 없습니다. 뭐 그래도 대표님 있으면 불편하지 않으세요? 밥 먹을 때? 그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뭐 좋죠. 왜냐면 이제 점심시간에도 같이 소통도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런데, 대표님은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워커홀릭 같아요. 제가 점심시간도 일하고 있고, 우리는 퇴근하고 나면은 이제 그 이후에도 남아서 계속 하는데 아마도 밤늦게까지 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정도라서 우리하고 식사를 같이 할 기회를 잘 못 내는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회식도 그러면 거의 안 하시겠네요? 회식은 옛날에 회사 다닐 때 무지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뭐 회식에 대한 뭐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별로 없고요. 좀 데이타임에 열심히 좀 이렇게 일하면 한 6시 정도 되면 이제 서서히 체력이 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좀 쉬고 좀 충전하는 이런 쪽으로 시간 가지기를 원하지 회식은 그렇게 뭐 저희 경우는 그렇게 좀 하고 싶지 않고 또 현재 회사 내부적으로도 보면 그렇게 회식을 하는 그런 쪽의 문화는 아닙니다. 그리고 네 분 다 좀 회식은 저녁 시간은 가족들하고 좀 보내고 개인 시간을 보내시길 원하시는 그런 분위기인 거네요. 이 라이프 플래닝 연구소를 근무하게 된 어떤 계기 같은 게 있나요? 이유? 저는 그 이전 직장에서 인사 업무를 주로 했었는데요. 최근에 그 중장년층들에 대한 경력 관리 컨설팅을 하면서 매년 증가하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좀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어떤 일자리를 좀 찾아주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 라이프 플래닝 연구소가 교육 사업에 이어서 채용 사업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자문 역할을 하다가 좀 본격적으로 좀 이 부분을 갖다가 좀 그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조인을 하게 되었고요. 저는 그 금융회사에다 이제 퇴직을 했는데 사실 제가 재취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그 퇴직 연령이 돼서 나온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스스로 나와서 다시 이제 다른 또 유사한 쪽에 가서 이제 일을 하다가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일이 생겨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다시 재취업할 때 당시에 통상적으로 이제 퇴직하고 난 다음에 6개월 이내에 재취업이 안 된다면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이제 6개월 가까이 됐을 때 좀 불안하고 실제로 나올 때는 뭐 패키지가 있어서 나왔긴 하지만 그래도 6개월 이내 안 되니까 이제 불안했는데 재취업을 다시 하고 다시 들어갔는데
원래 있던 데에 비하면 상당히 그 기본적인 어떤 네트워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거는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개인적인 이제 일이 생겨서 그만두게 됐는데, 그때 제가 앞으로는 내가 다시 똑같은 재취업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이제 봉사활동 같은 이런 재능 기부를 하는 그런 쪽을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모집 공고가 있으면 지원을 했었는데, 사실은 오랫동안 직장에 있었다고 해서 쉽게 통과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력이 길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다. 진짜 해당되는 일에서 얼만큼 자기가 할 수 있는지 그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이제 자격증을 따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금융회사 쪽에 있었다 보니까 금융 쪽의 자격증을 사실은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제 우리 세대는 아마도 자격증 없이도 다 이제 승승장구를 하고 있었지만 막상 나오니까 이제 자격증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자격증을 하나씩 따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재무설계사 자격증을 따고 난 다음에 막상 그걸 가지고도 활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대기업에서 있었기 때문에 대상을 하는데도 좀 더 기업체였고, 나와서는 이제 대상을 해봐야 개인이어야 되는데, 개인에 대한 그런 업무를 하는 경험이 사실 직장에 있었을 때 없어가지고, 실제로 자격증을 갖고 있었지만, 실제로 이제 활용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자격증 외에다 추가로 뭔가를 하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 생애설계사라는 거였었는데, 이제 제가 코엑스에서 이제 그런, 박람회가 있어가지고 갔더니 생애설계사라는 그런 직업을 가진 분들이 컨설팅을 해주고 있다고 해서 제가 이제 가봤었거든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컨설팅을 하고 있는지 그 노하우를 배우고 싶어가지고 이제 한번 면담을 했었는데, 생애설계사라는 자격증이 오히려 재무설계사보다 좋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생애설계협회에 그 자격증을 취득을 했었습니다. 그 자격증을 취득하고 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생애설계협회하고 적을 두면서,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그런 고용 관계는 아니지만 계속 이렇게 네트워크를 유지를 하면서 있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지금 여기 강 이사님이 여기 와서 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 과거 경력 대부분이 무역회사에서 수출입 업무 또는 국제관계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였고요. 그래서 그 회사를 이제 그만두고 무엇을 할까? 그만두기 바로 직전부터 좀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알아보고 고민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제 적성에 맞고 보람 있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할 때 카운슬러가 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산업 카운슬러 자격증을 따고, 그 다음에 커리어 컨설턴트 자격증을 딴 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던 그 4050 중장년 새 출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취업과 또 진로 설계해 주는 거였는데, 그것을 하고 있다가 우연한 기회에 생애 설계가 굉장히 중요한 이론적 배경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한국생애설계협회의 생애설계사 자격증을 땄죠. 근데 이제 그 자격증을 땄는데 마침 이 라이프 플래닝 연구소의 우리 정진아 대표께서 생애설계협회의 위탁을 받아가지고 이 생애 설계를 직접 상담사가 하는 것도 있지만은 요즘 좀 젊은 층들도 좀 겨냥하고 해서 모바일에다가 앱을 설치하는 앱 개발 그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정 대표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때까지 이 라이프 플래닝 연구소는 이제 기술 투자를 하고 기술 쪽 개발을 집중하고 있다가 이걸 이제 본격적인 영업 쪽으로 다 확대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던 그 찰나였어요. 그래서 생애 설계 교육 프로그램을 마케팅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 수요가 있던 차에 제가 또 딱 연결이 돼가지고 제가 과거에 하던 일과, 과거에는 이제 유형의 상품을 팔았지만은, 물론 이거는 이제 무형이기도 하고 서비스 판매지만 세일즈는 동일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여기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2, 3년 안에 그 퇴직을 해야 되는 좀 후배들이 있잖아요. 그 후배들에게 혹시 뭐 해주고 싶은 말씀이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퇴직을 계획을 해서 나오는 것도 방법이지만 만약에 그게 내 계획하고 다르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퇴직하기 2, 3년 전에 벌써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저도 계속 그런 퇴직을 하면 뭘 할까 이런 고민을 해왔지만 막상 어떻게 움직이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 50+ 재단이 잘 돼 있으니까 그런데 한번 이렇게 그 프로그램을 듣고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사실 내가 퇴직해서 뭘 해야 될 건가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회사는 천국입니다. 퇴직하면 지옥입니다. 50대부터는 적어도 회사와 대등한 관계 속에서 일해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의미는 뭐냐면 50대부터 정년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정년을 떠나서 지금 50대는 내 새로운 인생을 준비한다고 명확하게 설정하고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뭘 하고 싶은지 정말 진심으로 한번 자기 자신과 마주해 봐야 됩니다. 1년 후에 퇴직하는 후배가 있다 그러면은 물론 제가 말을 안 해도 그렇게 하리라고 보지만은 먼저 퇴직한 사람들 선배들 가능한 한 여러분 찾아가서 비포 퇴직, 애프터 퇴직이 뭐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현실적으로 좀 많이 가능한 한 많은 인포메이션을 듣기를 권하고요. 또 한국생애설계협회에서 하고 있는 그 생애설계사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 생애설계를 꼭 해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사실 지금 우리가 그 직장 문제 또는 일에 관한 것, 경력에 관한 것, 재무에 관한 것 다 중요하죠. 가장 중요하기는 한데 그 삶의 영역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그 많은 영역에 걸쳐서 균형 잡히게 그것을 발전시키고 자기 인생 목표를 세우고 가는 거와 그 아닌 거하고 차이가 크기 때문에 생애설계를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